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이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온하고 명료하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작은 압박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대부분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의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흩어진 생각들. 하지만 아침의 첫 순간을 장악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날 하루 전체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그 마음가짐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첫 순간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리셋하고 성공을 위해 뇌를 재설계하기 위해 매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하나의 확고한 생각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새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의심, 두려움, 그리고 온갖 잡념들이 그 백지를 더럽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하루를 주도하는 대신 하루에 반응하며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일단 하루를 반응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결과의 설계자가 아니라 상황의 승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은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첫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위해 그 생각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의 첫 순간은 반드시 하나의 확고한 생각에 속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한 줄로 꿰뚫을 만큼 강력하고 구체적인 목적. 그것은 막연한 소원이나 희미한 희망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형성되고 감정적으로 충전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확언된 방향 그 자체입니다. 이 훈련은 전날 밤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가올 하루에 가장 바라는 단 하나의 결과를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먼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밭을 가는 쟁기와 같아서 가장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고랑을 파냅니다. 아침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밤에 무엇을 수확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명료함 속에서 눈을 뜹니다. 다른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꿈과 대화합니다.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눈빛은 목표에 고정된 채 일어섭니다. 세상은 사명을 가진 한 남성 혹은 한 여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아침 첫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내맡겨졌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의 항로를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있습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단 하나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 전체를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접촉하기 전에 당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문을 열기 전, 누군가와 악수하기 전, 심지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도 당신은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수천 가지 방향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 당신의 중심을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온갖 방해와 의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긴급한 요청들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말 것입니다. 목적은 한 번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처럼 항상 곁에 두고 대화하고 품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직 고요하고 당신의 마음이 아직 소음의 침략을 받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답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목적을 되새기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가 거대하게 느껴지고 창조하는 대신 반응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성찰로 시작한 다른 사람은 시험에 들 때에도 평온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일정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목적으로 깨어납니까? 아니면 의무 속으로 표류합니까? 당신의 왜의 뿌리를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되새기고 말하고 살아내십시오. 목적을 가진 한 사람은 목적 없는 군대보다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한 몇 분의 신성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꿈꾸는 삶을 이끌기 위해 되어야만 하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을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오직 기억하는 것만을 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기억이 결핍, 실패, 지연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미래의 당신, 굳건히 서서 다른 이들을 이끌고 폭풍우를 잠재우는 당신의 담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때 당신은 뇌에게 따라야 할 새로운 지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허설입니다. 전사가 전투 전에 칼날을 갈듯이 당신은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당신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이유, 바로 그 일을 용기와 명료함, 그리고 통제력을 가지고 해내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권위 있게 걷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힘있게 말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직 얻지 못했지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시간을 기어가는 망설이는 일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각가이며 오늘 당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 손에 들린 조각칼입니다. 당신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떤 이미지를 비추게 될 것입니까? 당신의 눈은 앞을 보도록 훈련되었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당신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매일을 시작하십시오.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지배적인 목표를 적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결코 100가지 일을 동시에 쫓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동물처럼 사방으로 질주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집중하고 목표에 고정하고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그것이 휘어지거나 부서질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멀티태스킹이 힘이라고 믿고 마음속에 10개의 창을 열어두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망으로 이장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좇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내는 사람들, 삶을 바꾸는 사람들, 무언가를 건설하고 정복하며 성취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건너뛰는 한 가지를 합니다. 바로 목표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씁니다. 왜냐하면 쓰는 행위는 선전포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상을 멈추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글로 쓰인 목표는 약속이 되고 당신의 뇌에 보내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다. 머릿속으로 이미 목표를 알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은 미끄러운 곳입니다. 목표는 떠다니고 변하고 방해물 아래 가라앉아 형태를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펜을 움직일 때, 당신의 눈이 잉크를 볼 때 이제 목표는 실제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며 생각이라는 흐릿한 영역을 떠나 물질 세계에서 형태를 갖춥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들어오기 전에 5분 동안 앉아 하나의 목표를 적으십시오. 목록이 아니라, 일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문장, 하나의 과업, 하나의 목표. 미뤄왔던 결정, 피하고 있던 대화, 중요한 한 조각의 일.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힘입니다. 이것을 매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 앉아서 목표를 씁니다. 하루가 펼쳐지면서 에너지가 흩어질 때 당신은 그 작은 종이 조각을 흘끗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라. 그것이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옵니다. 당신은 시간을 덜 낭비하고 덜 망설이고 덜 우회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기억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신력에만 의존하며 하루가 자신들을 탈선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람은 항상 불고 유혹은 항상 부릅니다. 글로 쓰인 목표 없이는 당신은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목표를 적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폭풍이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만 있습니까? 쓰고, 읽고, 좇으십시오. 그러면 곧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이나 혼란에 지배되지 않고 의도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설자, 실행가, 정복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루는 태양과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질문은 안타까울 정도로 작습니다. 아침은 뭐지? 오늘 회의가 뭐더라? 날씨는 어떻지? 어쩌면 무해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무해한 삶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작은 질문은 작은 마음을 깨우고
작은 마음은 강력한 삶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비범해져야 합니다. 얕은 것을 거부하고 깊은 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은 판에 박힌 일과가 아니라 당신의 편안함, 당신의 패턴, 당신의 게으름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도약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질문을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안락함을 뒤흔들며 당신의 더 높은 자아를 테이블로 초대하는 질문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대답이 아니라 당신의 질문에 의해 형성됩니다. 게으른 질문은 게으른 대답을 낳고 두려운 질문은 당신을 맴돌게 하지만 강력한 질문은 새로운 방향을 열어젖힙니다. 그것은 힘의 씨앗을 심고 당신이 오늘의 소음을 넘어 생각하도록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전에 뉴스, 문자, 할 일 목록이 닿기 전에 비범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속삭이게 하십시오. 혹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피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담대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확장시키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 질문하지만 비전을 가진 드문 사람은 하루를 창조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두려움을 죽여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무게를 지니고 그 대가로 그의 대답은 힘을 지닙니다. 이제 그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이나 산만함이 아니라 도전과 함께 깨어납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묻습니다. 명예롭게 이끌기 위해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는 더 당당하게 서고 더 잘 듣고 습관을 단련합니다. 일정이 시켜서가 아니라 질문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수만이 이해하는 비밀입니다. 당신의 질문이 당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시작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의 질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힘의 질문이었습니까? 당신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까? 감히 도전하고 찌르고 확장시키는 새로운 질문을 적으십시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위대한 질문을 하는 마음이야말로 정상에 오르는 마음이며 정상에 오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결코 보지 못할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힘든 일 하나를 하십시오. 편안함은 결코 팡파르를 울리며 도착을 알리지 않습니다. 성문을 부수거나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마치 당신의 야망 위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듯 조용하고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좀 쉬어. 그럴 자격 있잖아. 조금만 더 쉬자. 그렇게 하루하루 편안함은 당신을 지연과 나약함 속으로, 당신 잠재력의 느린 부패 속으로 유혹합니다.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락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안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기분은 좋지만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신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은 당신의 마음과 기분 중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선포하는 전쟁터입니다. 힘과 목적, 그리고 권능의 삶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불편함이 그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불편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선택에 의한 고통을 겪거나
우연에 의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이 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형태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단련의 날카로운 고통이겠습니까? 아니면 후회의 느린 부패이겠습니까? 그러니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먹기 전에, 편안함 속에 앉기 전에 힘든 일 하나를 하십시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박수 없이 침묵 속에서 행해지는 이 하나의 행동은 나약함에 대한 당신의 사적인 반란입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기, 가파른 언덕을 달리기, 잔인한 진실을 소리내어 말하기, 미뤄왔던 대화하기, 커피를 마시기 전 팔굽혀펴기 100번.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약간의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편안함에 지배되지 않는다. 내가 지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이것이 뇌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것은 뇌를 재배선합니다. 신경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있게 행동하기 위해 완벽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끌고 행동하고 지배한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생기기 전에, 허락을 받기 전에, 상황이 이상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강철 척추가 자라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아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규율의 조용한 목소리. 오늘 무슨 일이 닥치든 나는 이미 이겼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 다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한 명은 기지개를 켜고 이불의 온기를 조금 더 즐깁니다. 그는 하루가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한 명은 군인처럼 일어납니다. 그는 찬물에 뛰어들고 훈련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합니다. 그는 삶이 고통을 던지기 전에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의 몸은 아플지 모르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반응적이지 않고 지시적입니다. 세상은 그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비켜서며 상황은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운 때문이 아니라 자세 때문입니다. 그것이 차이이며 그것이 힘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의지에 마음이 굴복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편안함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규율은 기분이 아닙니다. 사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며 매일 아침 하루가 요구하기 전에 힘든 일을 함으로써 약간의 고통을 겪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지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의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힘든 일 하나를 하십시오. 그러면 곧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고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변명이 입을 열기 전에 하나를 제거하십시오. 변명은 시끄러운 침입자가 아닙니다. 문을 걷어차거나 존재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합리적인 어조로 위장하고 논리의 언어로 옷을 입은 채 조용히 도착합니다. 그것이 변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옳게 느껴지고 정당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이 제약 없이 말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들은 조용히 당신 하루의 리듬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매일 아침 싸워야 할 첫 번째 전투가 피로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명에 대한 것입니다. 먹기 전에, 말하기 전에,
세상이 당신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당신은 하나의 변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속삭이기 전에 그 혀를 잘라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는 변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나타났던 바로 그 변명입니다.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오늘은 그냥 기분이 안 나. 이 목소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당신에게 뒷문을 제공하고 속도를 늦출 이유를, 당신의 날카로움을 포기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며 그 문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항복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은 변명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해체합니다. 그는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빗속으로 불러내어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힘은 바로 그 잔인한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단 하나의 변명이라도 용납하는 사람은 나약함과 협정을 맺은 것이며 당신의 목적을 파괴하려는 것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소음 없는 곳에서 당신의 노트에 앉아 오늘 당신을 멈추려 할 바로 그 변명을 적으십시오. 막연한 용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만약 당신의 변명이 잠을 잘 못 잤어라면 그것을 적으십시오. 시작하기엔 너무 벅차라면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반대를 적으십시오.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진실을 적으십시오. 변명이 에너지가 없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이렇겠습니다. 나는 움직이고 밀어붙이고 세상이 깨기 전에 시작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당신은 그냥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새로운 진실에 따라 즉시 행동합니다. 앉아서 철학을 논하지 마십시오. 영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행동이야말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두려움, 피로 또는 허구에 지배되지 않는다. 우리는 결정에 의해 지배된다. 이제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 다 같은 알람에 깨어나고 가슴 속에서 같은 무거움을, 같은 책임의 무게를 느낍니다. 한 명은 지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가만히 누워서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1시간 후에 아마 아침 식사 후에 시작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1시간은 그 오전은 낭비된 하루가 됩니다. 다른 한 명은 같은 목소리를 듣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변명을 적었고 이름을 붙였으며 이미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려 할 때 그는 이미 그것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는 힘있게 움직이고 추진력을 만들며 이깁니다. 하루가 쉬워서가 아니라 쉬운 길의 유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가혹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해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변명은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불편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작고 습관적인 거짓말.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변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거짓말들이 살아남도록 허용한다면 그것들은 당신이 되어야 할 모든 담대한 것들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어떤 변명이 당신을 소유하려 할 것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당신은 그것이 통제권을 쥐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하나의 변명을 제거하십시오.
전부는 아닙니다. 단 하나. 매일 아침.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꾸준히 한다면 당신은 6개월 후에 돌아보았을 때 깨닫지도 못한 채 100가지 후회를 제거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았고 명확성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쉬운 길이 당신을 유혹할 기회를 갖기 전에 더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승자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변명들이 조용히 죽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힘을 상기시키는 한 단락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설정입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직 공기 중에 머물고 세상의 소음이 아직 쏟아져 들어오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시간 동안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느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견이 쏟아지기 전에, 요구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성한 공간에 무엇을 놓느냐가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가득 찬 이메일을 읽고 불평, 뉴스, 그리고 헛소리들이 그들의 의식을 처음으로 건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 권위를 외부에 넘겨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첫 생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반응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처럼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마음을 추운 날의 장작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일찍 불을 지펴야 합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10개의 챕터나 끝없는 긍정의 말이 아니라 단지 한 단락.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기시키는 하나의 진실, 하나의 강력한 단어의 배열. 왜냐하면 단어는 장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오락이 아닙니다. 단어는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혼란을 가르고 절망에서 당신을 들어 올리며 안개만 있던 곳에 명료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단지 깊이와 힘, 그리고 불꽃이 담긴 한 단락. 그것만으로도 잠의 나른함을 태워버리고 규율의 강철을 소환하기에 충분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실하고 개인적이며 강력한 한 줄은 몇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 속으로, 의심 속으로, 결정 속으로 당신과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맹이자 갑옷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처럼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생각 뒤에서 조용한 맥박처럼 살아 숨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당신 자신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 게으름에서 당신을 흔들고 숙달을 향해 당신을 들어 올리는 모든 것. 전사의 전기 한 구절, 성스러운 텍스트의 한 문장, 미래의 당신 자신에게 쓴 손편지, 당신의 두려움을 뒤흔드는 인용문. 출처는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느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어들은 당신을 치켜세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당신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 단락을 신성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당신의 노트에, 당신의 벽에, 마치 당신만을 위해 쓰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그것으로 돌아가십시오. 과제처럼이 아니라 의식처럼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것이 단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팔다리에 불을 불어넣게 하고 당신이 움직이기도 전에 당신의 척추를 똑바로 세우게 하십시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날을 마주합니다. 한 명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봅니다. 그는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한 명은 작고 낡은 노트를 펴니다. 안에는 한 달 전에 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는 그것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과 함께 호흡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의 자세가 변하고 그의 존재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한 문장이 그를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정신훈련, 영적 단련. 왜냐하면 당신이 매일 힘으로 마음을 먹이며 시작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약함을 먹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듣겠지만 흡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물에 직면하겠지만 그것에 지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혹에 직면하겠지만 정렬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하루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의 강력한 진실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생각을 형성한 단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의도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말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세상이 그 위로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강력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동기부여의 속임수가 아니라 규율로서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의 개인적인 계약으로서 말입니다. 읽고, 느끼고, 살아내십시오. 믿는다면 한 문장이 한 주일의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흡수된다면 한 단락이 자기의심이 숨쉬기 전에 그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돌아오는 하나의 진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먹이를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힘과 불꽃, 그리고 명료함으로 스스로 먹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듣는 첫 단어들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단어들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일에 손을 대십시오. 매일 아침 예외 없이 당신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에 손을 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판에 박힌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 모든 변명 뒤에 숨어있는 그 일. 내일의 목록으로 계속 미루는 그 일. 생각만 해도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그 일.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과제. 한때 당신에게 불을 지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는 그 프로젝트. 당신이 해야 할 그 대화, 열어보지 않은 그 문서, 감히 적어보지 못한 그 아이디어. 오늘 그것을 다 끝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당신 자신에게, 그날 하루에게, 그리고 두려움 그 자체에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결을 위해 그 일에 손을 댑니다. 당신은 첫 번째 스윙, 첫 번째 호흡,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손에 쥬므로써 무기력의 주문을 깹니다. 회피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식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미룰 때마다 당신의 자신감의 작은 일부가 침식됩니다. 당신은 단지 과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크고 너무 벅차다고 믿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 지연은 정체성이 됩니다. 나중에 할게는 어쩌면 나는 결코 할 운명이 아니었나 봐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과제 주위를 맴돌수록 그것은 더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어 고요한 순간에 속삭이고 조용할 때 당신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일에 손을 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고 환상을 꿰뚫으며 당신이 지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뇌에 보냅니다. 당신은 과제를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일을 열고 첫 문장을 쓰고 첫 전화를 걸고 그 일 앞에 앉으십시오.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의 주인으로서 말입니다. 5분의 접촉은 5일의 지연을 해체합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무게가 가벼워지며 괴물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일 끝내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내지 못하는 것은 내년에 후회하는 것이 됩니다. 시간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축적합니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증거, 당신이 소극적으로 놀았다는 증거, 그리고 놓친 날마다 현재의 당신과 미래의 잠재력 사이의 거리는 더 넓어집니다. 용기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릎에 떨어지거나 타이밍이 완벽할 때 도착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행동함으로써 자랍니다. 당신은 용감하다고 느끼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동하고 용감함의 느낌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것이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숙달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기다림으로써가 아니라 당신의 손이 아직 떨릴 때 그 일에 손을 댐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을 방해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시오. 내가 가장 중요하게 미뤄온 것은 무엇인가? 만약 행해진다면 무언가를 바꾸고 움직이고 치유할 그 한 조각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가십시오. 단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단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단지 한 줄을 쓰기 위해서라도 시작하십시오. 이제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 다 재능이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오전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재배치하며 진짜 일을 오후로, 저녁으로, 그리고 내일로 미룹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 주위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춤춥니다. 그는 미루고 영감이 그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감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다른 한 명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직 따끔거릴 때 그 일에 손을 댑니다. 그는 파일을 열고 저항을 뚫고 글을 씁니다. 그는 끝내고 나아가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한 명은 불을 피하고 다른 한 명은 그것을 통과합니다. 상처 입었을지 모르지만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때마다 불은 그를 조금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운명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정을 바쁜 일로 장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과제의 멱살을 잡고 그것을 빛 속으로 끌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협상할 시간을 갖기 전에
두려움이 변명거리를 만들 시간을 갖기 전에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그 일에 손을 대십시오. 전사가 무기를 만지듯 존경과 결의,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 그 일에 손을 대십시오. 당신의 용기는 이론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 속에서 자랍니다. 한 단어,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호흡, 그리고 내면의 전쟁은 당신에게